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적반하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포동 미사일 시험 발사는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가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한국으로 향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9월에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달 7일에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한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언론에 있는 거다. 자꾸 북한 미사일 위험성 이걸 강조하는 언론에 있는 것이지 미사일 그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5일에 북한이 이제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걸 처음에는 430km 사정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는 하나는 690km까지 갔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이제 26일에는 뭐라고 했냐면 둘 다 600km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추적도 못하고 우리 군의 미사일 추적 기술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지 걱정스럽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까지도 다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북한 그 미사일이.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는 한국을 향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랬는데 아니 알맞게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북한이. 알맞게 그것도 다양하게 이번에 쏜 건 말이죠. 그 탄도미사일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같이 그런 궤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포물선을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낙하하다가 또 수평으로 갔다가 다시 그 풀업 또 상승했다가 그런 궤적을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지금까지 겉으로는 협상하느니 하느니 하면서도 뒤로는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는 우리는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지 그게 무슨 무력 시위냐, 무력적인 그런 압박이냐, 협박이냐 그거 아니다. 오직 그 정치적인 그런 시위다. 그런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까지 변명을 해줬지만은요. 사실은 이제는 우리에게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 아마 이 미사일을 쏘고 난 뒤에 바로 한 이야기 같은데요. 조선중앙통신이 26일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김정은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렇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미사일 쏘아놓고 평양발 이 경고를 말이지 흘려듣지 마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아닙니까? 또 김정은은 뭐라냐면 남조선 당국자들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자멸적. 당국자 누굽니까? 문 대통령을 겨냥했겠죠. 당국자. 그래서 자칫하다 자멸하는 수가 있어. 어제 이제 25일 날 미사일 그 위력을 이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NSC가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전번에는 지난 5월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는 우물쭈물쭈물 그게 탄도미사일인지 아닌지 말이죠. 밝혀내지도 못하고 밝혀내지 못했는지 안 밝히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어물어물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단도미사일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바로 이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그렇게 재빨리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북한의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나름으로는 아주 또 강하게 또 우려를 표명했고요. 우리 NSC가 웬일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한미연합사하고 또 주한미군 사령부에서도 이게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밝혔는데
다만 이는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은 아니다.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또 그 말을 덧붙였는데 아마 이제 이 비핵화 협상 모멘텀 이것을 버리기 싫다.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위협될 건 아니죠. 이 정도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요, 왜 그냥 핵심 관계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뭐 이름 떳떳이 밝히고 이야기하지. 청와대가 최고 사령관 아닙니까? 그럼 당당하게 이런 문제도 이야기해야지. 무슨 핵심 관계자. 기자들한테 그렇게 쓰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앙통신을 통한 이 김정은의 문 대통령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담화문이 아니고 말이지. 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회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기자들이 9번이나 이 관련해서 질문을 했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또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데 이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은 계속 회피적인 태도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제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또 6월 30일 날 그날 미국과 북한 정상들의 회동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한반도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듯이 했는데 자, 종전선언,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는 상황이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앞으로 종전선언이든 종전협정이든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김정은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번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거나 아니면 또 김정은이 중앙통신을 통해서 한 말을 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죠. 무슨 짓을 할지. 이게 문 대통령이 믿어마지 않았던 김정은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다 알았죠. 문 대통령만 몰랐지. 그러고요. 지난 23일 동해상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 거기다가 또 조기 경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상을 누비고 다녔지 않습니까? 몇 시간 동안 누비고 다닌 데다가 또 독도 우리 영공까지 침범을 했어요. 러시아 폭격기는.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도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자기들 그 비행을 우리 전투기들이 방해했다고 도로 협박을 해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해봤습니까? 예? 동해상에서 이제는 한미일의 그 운동장으로 놔두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거기 와서 이제는 무력 시위를 하겠다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문 대통령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한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 놓고 일본에 대해서는요,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최고도의 공격적 언어로 대응하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중국이 그 사드하고 관련해서 우리한테 했던 그 아주 비열한 그런 무역 보복,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마디도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죠. 일본만 지금 만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하면 김정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무섭게 하면 한국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 친한 척 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싸우자고 들더라. 그러니까 아베가 혹시 그거 아닐까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도 강하게 나가보자. 그래야 그 문재인 대통령 우리를 좀 대접해 주려나? 이런 생각을 한 것 아니겠냐고요. 보면.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는 주변에 있어서도 미국도 별로 겁을 내는 것 같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는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안보 체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와가지고 우리 뭐 중립, 등거리 이러면서 빠져나와 있으면요. 주변 다른 나라들의 사냥감 되기 딱 알맞죠. 정말 진지하게 깊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25일의 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들은 정말로 작은 미사일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 왔다. 또 나는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 지내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북한이 뭐 우리를 위협할 정도의 그런 무슨 미사일을 쏜 건 아니지 않느냐. 아주 작은 것, 뭐 우리가 무시해도 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쏘면서 그건 아마 한국을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냥 우리 지금 김정은하고 우리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이거는 이제 비핵화 협상, 불씨를 꺼트려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을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미국은요, 그러니까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게 이제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것도 미국에게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국의 그 해외 군사기지, 괌은 뭐 자기들 영토지만 어쨌든 또 일본, 여기에 있는 군사기지, 여기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이제 그게 위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미국이 아마도 못 봐준다 그럴 거예요. 근데 한국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 때 이거는 아주 작은 거여서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대한민국의 그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같이 신경을 써줄 거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북한이 문 대통령이 계속 비위 맞추고 이렇게 다독거려주면 참고 지낼 거다. 천만의 말씀. 기회만 있으면 김정은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동북아 안보 라인을 한국을 제외하고 걷는다면 김정은이가 참아주겠습니까? 절대로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우리가 비위 맞춘다 해서 참는 게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 이번에는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형 미사일 무기, 이거는 세계 다른 어떤 나라를 겨냥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겨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바로 대한민국, 우리 5,180만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을 겨냥하고 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김정은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나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